예, 총선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총선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와 방역 당국이 정신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정당에서 각종 이슈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가장 요즘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든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안 만든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분분하고 셈법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 상황의 본질과 그리고 실제 시뮬레이션, 어떻게 이게 만약에 위성정당들이 탄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고향이 구미 아닌가요? 네, 경북 구미 지역이고 대구하고 가까운 편이죠. 바로 근처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고향 쪽에서도 지금 좀 시끄럽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겠어요? 제가 지금 대구 경북에 못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냥 거기서 있는 일정들도 많이 취소가 됐고, 거기 갔다가 혹시나 이제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제가 구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 좀 큰 재난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현장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활동을 포기하고 일단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구미 시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오늘 오늘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자 이제 모셨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김수민 평론가가 여러 정치에 대해서 평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선거 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굉장히 국내에 있는 어느 평론가보다 좀 심도 깊게 많이 알고 있고, 해외의 선거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죠? 네. 며칠 있으면은 이북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북에 가신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북. 이북. 그거는 네, 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조금 세대 차이가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저질 개그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그 이북이 이제 무료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혹시 나오면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내용은 이제 다당제도가 이제 양당제보다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또 선거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책이 곧 나온다고 하고, 그건 무료로 그냥 PDF 파일 형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잘 읽겠습니다. 공짜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일단 현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정치권 소식을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이제 확정된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에 굉장히 이제 좀 아쉬움을 넘어서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잘못했다? 네,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물론 선관위 전에 사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의 그 룰을 짤 때에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 방안을 넣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원죄가 있다면 있고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정당법의 정당의 정의에 보면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다. 근데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놓고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에 있는 인사들을 파견시켜가지고 당을 창당을 했고, 심지어 경북도당 같은 경우는 최교일 의원 사무실에서 창당을 했거든요. 최교일 의원 사무실에서 창당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자유한국당, 당시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나 같은 정당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놓고 본인들이 자매정당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관위에서 좀 창당 승인을 불허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창당을 해서 따로 비례대표만 전용으로 내서 후보를 낼 경우에
이제 현재의 바뀌는 선거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정당에게만 먼저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배분을 하거든요. 그럼 일부러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의석이 없는 당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른 정당을 통해서. 그때 문제는 이제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낮게 나온 정당들, 소수 정당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불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의석을 더해서 민주당이 2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 해서 검토를 하겠다. 진보 진영의 비례 위성 정당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돌아섰고, 그거와 별도로 이를테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몇 개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뭐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건 평가를 하시나요? 민주당에서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하듯이 미래한국당을 띄우듯이 하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 후보를 내지 않을 때, 비례대표에서 멀어져 갈 때에 그 표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끝까지 그들이 각계약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통합을 할 것인지, 교통정리의 여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그러면 결국은 만들어질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안 만들어질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느 정당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정을 한다는 게? 우리 말고 다른 당을 지지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듯이, 그렇다면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 다른 뭐 위성정당이든 비례정당이든 어디를 지지할 거냐, 이것을 지정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한다면 그것은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까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는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까지 포함을 해서 뭐 녹색당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인사 더하기 각 뭐 진보정당 인사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였었는데, 그대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깨끗하게 우리 그냥 후보 안 낼 테니까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할 뻔했던 유권자들께서 비례투표를 알아서 자기하고 가까워 보이는 정당에 지지를 해주시라, 이 정도의 메시지만 던지고 빠질지,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주당도 아예 비례를 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당을 투표를 할 수 없으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여러 정당으로 흩어져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게 뭐 녹색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게 최재성 의원이 그래서 어저께인가 얘기를 했죠. 아예 비례 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듯이 여러 정당이 같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당선이 되면은 이 정당은 해산을 하고 거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각자의 몫에 따라서 원대 복귀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연합정당이 연합정당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가고 그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할 문제인 거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그 연합정당에 끼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조금 양보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정당에 민주당 표를 많이 쏠아주면 미래한국당이 그러하듯이 그 연합정당도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상위 순번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군소정당이라든지 이쪽에 배분을 하는 쪽으로 아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도 그 연합정당에 끼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위 순번에 한두 석 정도만 주더라도 이 협상이 타결될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군요. 문제는 그 군소정당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민주당과의 같은 계열의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당의 독자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 정당인
설령 국회의원을 내더라도 그 민주당의 어떤 말 그대로 위성정당 또는 이제 자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그 각 군소정당 내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제 작은 정당들 네. 그게 이제 뭐 그거를 진보로 볼지 뭐 중도로 볼지는 뭐 모르겠으나 하여간 예를 들면은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2030 중심의 청년 정치를 네. 하겠다라는 정당인데 여기에서 그 민주당이 제대로 된 청년 정치 못 하고 있다라고 사실 어쨌든 비판을 해왔던 정당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민주당 뭐 용인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미래당 내부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또 불거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시대전환이라는 지금 이제 3040 그렇죠. 중심의 이원재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민주당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당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게. 네. 그 당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군소정당을 민주당이 대범하게 같이 끼워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의석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도움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그 정당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 당의 내부의 당원들은 미리 우려할 수 있는 거죠. 당원들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 만약에 실리라고 한다면 실리를 쫓을 것이냐 이번에 한 석이라도 만들어서 일단은 원내에 일단 진출이라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뭐 실리주의자가 있을 테고 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남을 수가 있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당 내부의 논쟁도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당 내부에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지금 요 비례용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이게 사실 비례용 정당이 다른 나라에도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선례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놓고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여러 정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선거용으로 연합해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시도하는 정당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독자적으로 원내 진출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3% 한국 기준으로 하면 3%가 안 됐대. 네. 사실 네덜란드는 진입장벽 자체가 없어가지고 득표율이 150분의 1만 나와도 원내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150분의 1을 넘겨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씨의 뭐 국민혁명당 이런 데가 뭐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같이 뭐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선거연합 정당도 독자적으로 원내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은 잘 구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 연합정당을 구성할 이유가 없겠죠. 또 정의당만으로도 그 의석을 배분받아서 또 당 내에서 지금 비례대표 투표, 경선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디에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왔고 그것 가지고도 당내에서 논쟁이 많았는데 또다시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 우리한테 과반으로 힘 몰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진보정당에 뭉쳐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서로의 주장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셨다고 예전에. 예. 뉴스톱이란 매체. 그렇죠.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정론지. 예, 최고의 정론지라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뉴스톱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김수현 평론가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만 나왔을 때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나왔을 때 각각의 그리고 이런 것이 없을 때를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현행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지역별 의석 현황이에요. 예. 민주당이 129, 범자유한국당이 118, 기타 정당 무소속이 53. 이게 이제 정의당, 뭐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0석이 만들어진 거네요. 민생당 뭐 포함해서. 이게 맞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여튼 이제 제 시뮬레이션은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의 몇 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예 그냥 가상 상황을 좀 가상 상황인데 현실에 해봤었죠. 조금 가까운 가상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거대한 두 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득표보다 훨씬 많은
웃도는 그런 경우에 정당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본 건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거 의석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는데 그 지역구는 각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거든요. 한 번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게 선거 판세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실제로 당일날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막 어느 당 몇 석에서부터 몇 석 이렇게 편차가 나오는데 커요, 그게. 그래서 예측 자체가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 인해서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이 확 줄어들어요. 미래한국당만 위성정당을 내면 어느 정도로 줄어듭니까? 거의 그게 미래한국당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기에 따라 달리긴 했는데 이제 원래 좀 예상되던 것보다 한 거의 비례대표 의석만 쳤을 때 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렇군요. 네, 확 찌그러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재의 어떤 당 지지율을 좀 기반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30% 초반대,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30% 초반대에 2, 3% 정도를 지금 막 얻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이 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 30% 정도가 미래한국당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까? 이제 30% 정도? 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그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금 설명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런 위선 정당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만 위성 정당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같이 위성 정당이 다 같이 나왔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다른데, 그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긴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이제 한 게 김수민 평론가가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오늘 모시고 어느 정도로 이게 위성 정당을 만들면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게 실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예측이니까 사실은 조금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표를 보고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만약에 보수도 진보도 만약에 이 위성 정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40%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27석 정도,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10석 정도를 얻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40% 지지율, 30% 지지율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만 이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위성정당이 22석 정도를 비례의석으로 가져가서 127대 127 정도로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완전 지역구 의석하고 완전 가상으로 새로 짠 거긴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짠 시뮬레이션에서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이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가운데서 35석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져간다. 35석은 소수 정당이. 근데 30%에 가까운 미래한국당과 같은 그런 정당이 이제 득표를 했다고 친다면은 한 35석의 절반가량인 18석 정도만 소수 정당이 가져가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이 경우에 민주당이 가져가는 의석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고, 왜냐면 민주당은 이제 병립형으로 가져가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되고 17석은 과거에 했던 병립형, 그냥 지지율대로 그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민주당이 병립형에서는 한 6, 7석을 지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지율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미래한국당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닌데 문제는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가진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합쳐졌을 때 그런 경우에 자칫 민주당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위험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같이 위성정당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왔던 거고 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내게 될 경우 이게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거대 정당이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의석수가 커지면서 오히려 소수 정당이 과거에 가져갔던 의석수보다 조금 낮은 의석수를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하기 전보다 더 좀 이렇게 작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개 거대 정당이 두 개 다
예, 몰아칠 경우에는 두 양대 정당이 다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네. 사실상 원래 있었던 선거 제도보다도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선거제도를 개혁한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혹은 더 나빠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각자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만 뭐 비례정당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와 미래통합당으로 불리는 그리고 미래자유당을 한국당을 합친 요거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진보 뭐 소수 정당 표는 많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허락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표가 좀 더 적게 나오도록 하거나 뭐 기적과 같은 시나리오지만 선거 막판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너무 욕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시키는 거 정도밖에 없는 건데 그렇군요. 현재로서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고 안타깝지만 여론조사나 이쪽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쪽 미래통합당의 지지층 상당수는 나 그냥 미래한국당 찍을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뭐 심판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미래한국당 찍겠다 이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법적으로 위성정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현재로서는 힘들고 나중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법을 바꿔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면은 이런 꼼수를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테면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자동으로 비례대표에 등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이렇게 되는 사태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정당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역구에만 후보 내기로 했고 비례대표에 후보를 내려면 돈이나 사람이 더 필요한데 못 내겠다. 이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역구에 낸 후보를 두고 그 사람을 뭐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를 보고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지만 비례대표 당선자가 그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서 당선자를 내준다.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선전한 석패자를 두고 해준다 이런 식으로 룰을 바꾼다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위성정당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의 활동의 자유 자체를 좀 높여주는 보편적인 또 명분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석패율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구, 지역 의석, 그러니까 지역에 그 후보를 낸 정당은 무조건 비례도 등록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되게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게 지역구에는 우리가 내지만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아예 기호에서 빠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은 미래통합당도 들어가고 미래한국당도 들어가면은 유권자들이 나는 미래통합당 지지했으니까 미래통합당을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야 미래한국당을 찍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효과가 많이 반감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궁극적인 방법을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럽 선진국 대다수는 이런 위성정당 프로젝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독일 정도 되는 국가만 지역구 투표용지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여러 유럽의 선진국은 투표용지 한 장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한 장에 지지하는 정당을 표기하는 동시에 그 정당에서 내보낸 후보 명부가 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후보에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 한 장으로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 이것을 다 정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군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지역구 후보하고 지지 정당을 따로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구에 후보를 낸 네. 정당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비례도 번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찌됐든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 가장 네. 근본적인 거는 투표용지 하나로 1인 2표가 아니라 1인 1표로 바로 그 지역구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지지 정당까지 네. 같이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참고로 세 번째는 이제 선거제도의 어마어마한 개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사실상 버리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자체를 비례대표로 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하는 그런 제도라서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이행하기는 좀 어려운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렵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뭐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법을 바꿨는데 이런 꼼수를 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민주당 네. 그 범진보 쪽에서 만들 것 같습니까? 안 만들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놓고 유일한 어떤 정당을 찍어서 여기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시나리오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미래통합당이랑 똑같은 수법인 것이고 이게 이제 또 유권자 심리에서 중요한 건데 원래 처음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밉지만 그것을 욕하다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밉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잘못한 놈들이 있잖아 라고 진짜 생각할 나쁜 수 놈은 있죠. 여기 있는데 근데 문제는 투표는 꼭 하는 것이고 본인들도 그걸 따라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이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후보 아예 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를 하되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 지지표를 갖고 가게 함으로써 그쪽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의석을 빼앗기는 걸 조금씩 막아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최재성 의원이 사람 좋아서 그렇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선거 제도는 변함없이 지역구 선거 결과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렇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53대 47이니까 지역구가 워낙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다수 지역구는 선거 막판까지 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죠. 사실은 소수정당 지지자들은 이 승부수가 나오면 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또 후보를 비례대표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뭐 군소정당이 지지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구라도 민주당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된다, 몰아줘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고 정치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승부 같지만 또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제 최재성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그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은 채로 살짝 용인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드는 당은 당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일부 군소정당하고 또 민주당 일부 인사가 결합돼서 가는 것도 그대로 가면서 알아서 찍으시면 된다. 이런 약간 방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현재까지도 군소정당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축에 속하는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맞는 방향인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뭐 복잡해서 사실 좀 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워낙 복잡하고 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모신 거고요.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